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에서 근무하는 김태운 차장입니다. 오늘 화면을 통해 여러분들을 뵙고 2020년에 확대 시행되는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설명을 드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 일선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설명회는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크게 취업연계 장려금, 현장실습 지원금, 기업 현장 교사 수당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질의응답 시간에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 질의도 가능하십니다. 설명회 이후에는 금일 설명 자료와 함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까지 포함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을 통해 안내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각 사업 설명에 앞서 간단히 재단 소개와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국가장학금 등 교육지원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을 이수한 고졸자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적성과 전공에 따라 취업하여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취업 전 실무 역량 강화, 양질의 취업처 발굴, 취업 시 사회정착 지원 등 단계별 체계적인 방안을 담아 추진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교육촉진법, 청년교육촉진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정부 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에 이어 교육부 추경 예산을 통해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을 신설하여 2000년에 이뤄서는 단계별 지원 방안이 담긴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 대비 사업 현황을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19년에는 765억 원 규모로 약 2만 5천 명에게 장려금을 지원해주던 사업이 2020년에 이르러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현장 실습 지원금을 사업을 새로 신설하여 기존의 취업 연계 장려금 사업과 함께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업 현장에 있는 담당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기업 현장 교사 수당도 200억 원, 2만 명 규모로 신설하여 여러분들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 세종에 개소한 중앙취업지원센터도 달라진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받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중 취업연계 장려금 부분을 설명하게 될 한국장학재단 이충기 대리입니다. 네,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부분 소개에 앞서 간단하게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가장 처음 사업 소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신청 및 선발, 장려금 지급 및 사업 관리에 대한 사업 프로세스와 끝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사전 질의를 통해 받은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한 답변과 추가적으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실시간 댓글로 받는 그런 문의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순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소개입니다. 사업 추진 체계를 보시면 우선 교육부에서 기본계획 시행을 내리고 있고요. 그 기본계획 시행에 맞춰 장학재단에서 시행계획 및 업무 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 공고가 나가게 되고요. 사업 공고가 나가게 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들어오시어 그 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가입 시에는 공인인증서와 추후에 장려금을 수혜받을 계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려금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와 계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원가입이 끝나고 나면 장려금 신청을 하면 되고요. 신청이 들어온 정보를 장학재단에서 확인 후 대상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신청자의 경우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을 가지고 와 장려금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본인이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어 취업보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후에 심사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난 대상자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고요. 장려금 지급 이후에는 30개월간의
사업 기준일로부터 30개월간의 의무종사 기간이 부여받게 됩니다. 이때 이 30개월 내에 6개월간의 중소중견기업에서 의무종사를 하면 되고요. 의무종사 완료를 하신 신청자분들께서는, 수혜자분들께서는 의무종사 완료 보고를 하시게 되면 의무를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19년도 대비해서 20년도의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규모는 기존 19년도까지는 학생 1인당 일시금 3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년도 들어 저희가 학생 1인당 일시금 400만 원까지 금액이 확대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지원 자격 요건 부분에서는 기존에 심사가 승인된 학생들은 보증보험을 가입해야지만 장려금을 수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20년도 들어 바뀌었는데요. 장려금 수혜 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절차를 저희 20년도부터는 장려금을 선 지급받고 이후 일정 기간 경과 이후에 의무종사 완료를 하지 않은 친구들에 한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식으로 지급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단에 당구장 표시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업기간 내에 의무종사 완료자의 경우는 이런 보증보험 가입이 불필요하게 되면서 저희 사업 참여자들의 불필요한 행정적인 비용이라든지 시간을 저희가 낭비하지 않도록 제도를 좀 개선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증보험 지급 절차뿐만 아니라 가입 방식도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장려금 신청자가 직접 보증보험사에 연락을 하거나 혹은 보증보험사를 방문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20년도부터는 보증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진행하고 보험료 납부 또한 재단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심사 절차입니다. 19년도까지는 학교 추천 절차가 있었습니다. 장려금 신청자는 장려금 신청 이후에 학교에서 신청 정보와 학적 정보를 확인을 해야지만 재단에서 장려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 또한 20년도에는 바뀌었습니다. 20년도에는 학교 추천 절차가 제외되면서 기존의 학교에서 신청 정보를 확인해주고 학적 정보 확인을 해주던 것을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다만 학교 추천 절차가 없어지면서 기존의 학적 정보 확인은 학생들이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법정 대리인 동의서 하단에 담임교사 서명이 있으니 이 담임교사 서명에 학적 정보를 확인하는 식으로 저희가 업무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저희 장려금 수혜자는 30개월 이내에 6개월의 의무종사를 하면 되는 그 의무종사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 이외에 기존의 의무종사 추가 유예 기간이라고 해서 12개월까지 저희가 추가 유예 기간을 두었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20년도 들어 24개월까지 기간이 확대된 부분이 바뀐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의무종사 인정기간 산정 시에도 기존에는 현장 실습 참여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20년도부터는 장학재단에서 현장 실습 지원금이라는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의무종사 인정기간 산정 시에 현장 실습 참여 기간을 제외 후에 학생들의 의무종사 인정기간을 산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시험연계 장학금 전년 대비 주요 개선 사항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20학년도 시험연계 장려금 사업에 대한 간단한 개요와 각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들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연계 장려금 사업은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려는 고3 학생에게 취업과 연계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취업 활성화 및 중소중견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지원 자격은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1년을 이수한 3학년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하는 대상이지만 장려금 신청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그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험연계 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향후에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장려금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학생 1인당 총 400만 원이 지원되게 되고요. 지원 인원은 20년도에 총 10,000명의 인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때 이 10,000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것으로 추정되는 20년 3학년 학생 32,000명 중에 20년도 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10,000명을 산출한 인원이며 나머지는 21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하고자 예정 중에 있습니다. 네, 장려금 의무사항으로는요. 장려금 수혜 후에 사업기준일 괄호하고 20년도 10월 1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총 180일간 의무종사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의 기업에서 반드시 6개월의 기간을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니며 중간에 이직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바뀌게 될 시에는 그 바뀐 기업에서 잔여 기간을 다 이행하시면 됩니다. 네, 조금 더 세분화돼서 한번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학생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20학년도 국내 직업계획 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1년을 이수한 3학년 재학생이 지원 대상이며 장려금 신청자는 21년도 정규학기에 졸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래의 사업기준일 이후에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이력이 있는 자가 대상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려금 신청 시에는 신청 기간 내에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향후에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장려금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상 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해당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당 기업이 저희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지원 제외 대상 기업이 또 있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국법인, 법인 아닌 종교단체, 혹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의 경우 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기업에 속하게 되며 추가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기업 규모가 중소중견기업이다라고 할지라도 회사의 업종이 주점업 또는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아울러서 소유주에 따른 제한도 있는데요.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부 또는 모가 대표로 있는 기업이라면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장려금을 수혜받고자 하거나 혹은 장려금을 수혜받고 나서 수혜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사항을 이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사전교육 이수입니다. 장려금 신청 시에는 온라인 사전교육 동영상을 이수하도록 저희가 신청 시에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사전교육 동영상을 반드시 이수해 주셔야 되며 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신청 완료가 되지 않으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적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정규학기 졸업자만이 장려금 수혜 대상에 속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자퇴나 퇴학 등의 사유로 정규학기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 그 전에 장려금을 수혜받았다 할지라도 장려금 전액이 환수되게 됩니다. 끝으로 장려금을 수혜받은 학생은 사업기준일 20년도 같은 경우는 20년 10월 1일입니다. 사업기준일 이후에 중소중견기업의 취업 및 재직을 통해서 의무종사 6개월 총 180일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네, 다음으로는 장려금 신청 및 선발 그리고 지급 및 사업 관리에 대한 사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장려금 수혜를 받을 계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계좌 개설과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 이후에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준비되셨다면
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장려금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법정 대리인 동의서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 행위를 동의받는 어찌 보면 증빙 서류로 저희가 이제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 하단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뿐만 아니라 학교 담임 교사의 서명 또한 들어가기 때문에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신청 과정 속에서 업로드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일 경우라 할지라도 법정 대리인 동의서 하단에 학교 담임 교사의 서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법정 대리인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아울러 직업계고 학생이 아닌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1년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는 분들은 일반고 위탁과정 교육증명서를 장려금 신청 기간에 제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서류 또한 사전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신청정보 입력, 신청정보 확인,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까지 완료하시면 장려금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하단에 있는 취업보고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존재하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취업보고가 불필요하고요. 그 이외에 고용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는 취업보고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재직 여부 증빙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정보가 장려금 심사를 하기에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장학재단에서 추가로 기업규모 증빙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장려금 신청을 완료해 주시게 되면요. 이후에는 재단에서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취업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장려금 수혜 학생의 취업회사 요건은, 지원 대상 기업의 요건은 중소 중견 기업입니다. 따라서 장려금을 신청한 학생은 저희 장려금 사업 기준일 이후에, 기준이 포함입니다. 기준이 포함해서 이후에 신용정보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업 정보를 기준으로 저희 장학재단에서 학생들의 취업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기준이가 입사 및 재직 당시의 기업 규모가 다를 경우에는 저희가 취업보고 증빙서류 제출을 받아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취업보고 서류를 통해서 제출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저희 장학재단에서는 장려금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로는 하단에 지금 나와 있듯이 사업자 등록증과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등등의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으니 장려금 신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 취업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취업증빙서류 제출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취업보고 심사가 끝나면 일자리 사업 중복 지원 참여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운영 시에 중복 참여 금지 사업으로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7가지 사업을 중복 지원 참여 금지 대상 사업으로 저희는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취업성공 패키지 부분인데요. 비고란에 보시면 취업성공 패키지 1 지원사업의 취업성공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전체를 저희가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요.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닌 그 이후에 재직한 근로기간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12개월 근속기간에 따라서 제공받는 취업성공 수당을 저희가 중복 참여 금지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 이 부분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 금지 기간은 저희 장려금 사업 기준일 이후부터 의무종사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저희가 중복 지원 금지 기간으로 보고 있고요. 심사 방법은 심사 당시에 일모화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중복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심사까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장려금 지급 전에 동순위가 발생하게 될 시에
1번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2번 자녀 사업비보다 지급 대상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 장학재단에서는 순위 요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순위 요건에서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 산업체 채용 약정형 현장 실습 이수자를 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취약계층, 직업계고 여부, 취업 시기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장려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려금은 학생들의 장려금 신청 이후에 심사기간, 추가적으로 심사가 끝나고 나면 심사 결과 발표 이후에 지급까지의 프로세스 순으로 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번에 걸쳐서 장려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앞서 1차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접수기간이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장려금 심사를 진행을 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장려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근로복지공단에 저희가 고용정보를 요청하게 되는 시점이 매월 1일인데요. 이 1일뿐만 아니라 고용정보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취업보고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취업보고 서류 제출 기한을 1일부터 14일까지 내는 학생들을 고려해서 14일까지 받은 서류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취합하고 심사를 거쳐서 매월 말일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되고 이후에 1월 첫째 주에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취업보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매월 15일부터 말일까지 취업보고 서류를 제출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2차 기간에 서류를 받아 매월 1월 14일 날 심사를 거쳐서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발표하게 되고요. 2월 셋째 주에 최종적으로 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상기 일정은 사항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니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이 사업설명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려금을 신청하는 시점에 본인이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향후에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장려금을 신청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 기한이 무한정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보시다시피 2021년도 11월 30일까지 본인이 취업한 내역을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취업보고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저희가 장려금을 심사할 수 있고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보고 기한을 준수하시어 향후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취업보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앞으로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려금을 수혜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적관리와 의무종사 관리 부분에서 사후관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장려금 수혜자는 반드시 정규학기에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학년도에 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21년도 2월에 졸업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장려금 수혜자는 정규학기 졸업연도에 졸업하여야 하며 차년도 3월에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졸업자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가 확인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후에 휴학, 자퇴, 재적, 퇴학 등 정규학기에 졸업을 하지 못한 케이스가 발견될 경우에는 자격 박탈과 더불어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의무종사 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려금 수혜자는 사업 기준일 20년도 10월 1일부터 30개월 이내에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총 180일간 의무종사를 이행해야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한 개의 회사에서 이 6개월을 다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30개월 내에 이직을 한 회사에서 그 나머지 6개월을 채우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다만 이직한 회사가 저희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여야지만 의무종사 기간이 산출이 되니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에 이행완료 부분을 참고하시면요. 이행완료자는 고용노동부 일모화 시스템에 등록하여 완료 처리하되 이행여부 미충족자는 의무종사 불이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장려금 수혜자분들께서는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무종사 추가유예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전년 대비 주요 개선 사항으로 의무종사 추가유예 기간이 19년도 12개월에서 20년도 최대 24개월까지 추가유예 기간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추가유예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이 표 4가지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30개월 내에 의무종사를 다 못하는 아래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본인의 사유가 아래 4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의무종사 추가유예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반환 및 환수관리입니다. 앞서 위의 2가지 케이스를 보면 허위 부정수급과 요건 미충족의 경우 장려금을 전액 반환하게 되고요. 아래 2가지 의무종사 불이행과 자발적 포기 같은 경우는 장려금 일부를 반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려금 수혜자가 장려금을 받고 90일을 의무종사를 했는데 자녀 90일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무종사를 하기 힘들어서 자발적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총 180일 중에 사전에 의무종사를 완료한 90일을 제외한 나머지 90일에 대해서 장려금 수혜받은 금액에서 일정 계산 산식 하에 장려금 일부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보증보험 가입 부분입니다. 앞서 19년도까지는 장려금 수혜자는 장려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이력이 확인되어야지만 장려금 수혜가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학재단에서는 장려금 지급이 가능했고요. 다만 20학년도 들어 이 부분은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심사가 승인이 되면 심사 승인자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때 장려금 수혜자 중 사업기간 괄호하고 20년도 10월 1일부터 21년도 내년입니다. 21년도 12월 31일까지 의무종사 이행을 미완료한 인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자를 산출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려금 수혜 이후에 상기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21년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의무종사 180일을 모두 이행했다라고 한다면 해당 보증보험 가입은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향후에 보증보험 가입 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대상자에 한해 장학재단에서 개별 안내가 나갈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선 저희가 지난 한 주부터 9월 15일 전일까지 저희가 취업연계 장려금 관련해서 사전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들어온 질문들 중에 공통되는 질문들은 저희가 추려서 답변을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방송 도중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질문들은 Q&A 시간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려금 지원 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금액은 19학년도 학생 1인당 총 300만 원에서 20학년도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수혜자로 선정될 시에는 저희가 학생분 계좌로 4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로 장려금 신청 당시에 중소중견기업에 종사 중이어야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가 사전 질의를 받을 때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중소중견기업에 종사 중이어야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중소중견기업의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 학생은 누구나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려금 신청 기간이 진행되면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장려금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향후에 내가 지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자 하는지 본인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학생분들도
향후에 본인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부탁드리고 권유드립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학년도에 학교 추천 절차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학년도부터는 학교 추천 절차가 없어졌습니다. 19학년도까지는 장려금 신청이 이루어지고 나면 학교에서 소속된 학교의 학생의 신청 정보를 확인해서 추천 절차를 눌러주셔야지만 저희 재단에서 장려금 심사가 가능했었는데요. 20학년도부터는 이러한 학교 추천 절차가 없어짐으로써 장학재단에서 이러한 학생들의 기존의 신청 정보 신청 확인이라든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요. 다만 학교에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 하단에 학교 담임 교사의 서명란이 있기 때문에 그 장려금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분들이 그 장려금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업로드하기 전에 학교 담임 교사의 서명란 부분에 서명을 반드시 받은 후 장려금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담임교사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라는 부분인데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담임교사의 서명이 없을 시에는 저희 장학재단에서 장려금 심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담임교사의 서명이 필요하고요.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분들 또한 반드시 서명을 받은 이후에 해당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장려금 수혜 전 이행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장려금 수혜 전 이제는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19년도까지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지만 장려금 수혜가 가능했는데요. 20학년도부터는 심사승인자에 대해서 장려금을 선지급하고 이후에 장려금 수혜자 중에 사업기간 21년도 12월 31일까지 의무종사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장려금 수혜 전 이행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로 선정 시에 보험 가입은 신청자가 직접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신청자가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보증보험 가입 대상자로 선정되게 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20학년도부터는 이행보증 가입을 일괄로 진행할 것이며 보험료 또한 재단에서 납부할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분들께서 직접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 절차 부분에 있어 향후에 일부 동의를 해줘야 되는 절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그 가입 대상자에 한해서 보증보험사에서 별도 안내가 나갈 예정이므로 그 절차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 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현장 실습 지원금 참여 기간은 장려금 의무종사 인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포함되지 않습니다. 20년도 주요 개선 사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0학년도부터는 현장 실습 지원금 사업을 장학재단에서 운영함으로써 현장 실습 지원금 수혜를 받은 학생의 현장 실습 참여 기간은 향후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의무종사 기간 선정 시에는 제외될 예정이므로 현장 실습에 참여하고 취업연계 장려금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의무종사 기간 산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군입대, 질병 등의 사유로 30개월 이내에 의무종사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앞서 군입대, 질병 등의 사유의 경우에는 저희가 의무종사 추가유예 가능 사유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사유가 존재하는 장려금 수혜자의 경우에는 재단으로 추가유예 신청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재단 승인이 나게 되면 최대 24개월까지 추가유예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실시간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듣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영상은 업로드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지금 학기 중이고 학교 수업 또는 직장에서 근무 중인 학생분들과 그 학교 담임 교사 선생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해당 그 사업 설명회를 들으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취업 연계 장려금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 지원금 그리고 현장 실습 기업 현장 교사 지원금 등등의 사업들도 추후에 저희가 영상 편집을 거친 이후에 한국장학재단 유튜브 채널에 해당 영상들이 게재될 예정이므로 혹시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영상을 참조하시어 교육을 들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FAQ라든지 Q&A 등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또 문서로 만들어서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이므로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9가지 질문 이외에도 저희가 좀 추가로 받은 내용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간략하게 모든 부분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 많이 들어온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고 추후 답변은 제가 저희가 그 공지사항에 FAQ 또는 Q&A에 정리된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오니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언제까지 장려금 신청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20년도 사업비로 저희가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20년도 안에 장려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내년 21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20년도 안에 장려금 신청이 필요하고요. 해당 부분은 저희가 제가 앞서 사업 설명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중소중견기업에 현재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혹은 향후에 본인의 진로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장려금 신청을 저희는 반드시 해주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두 번째, 구비서류의 학교 담당자 서명의 담임교사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학교 담임교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 양식의 학교 담임교사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되오니 신청자분들께서는 학교 담임교사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담임교사 서명은 꼭 학교에 찾아가서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또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직장에 재직 중인 그 신청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작성하신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스캔하시거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담임교사님께 보내주시면 담임교사분들께서는 출력해서 서명하신 이후에 서명된 파일을 다시 신청자분께 전달하시어 해당 파일을 장려금 신청 시에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타 더 질문들이 사실 많았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FAQ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저희 공지사항에 게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Q&A 부분입니다. 아마 지금 방송에 참여해 주시고 있는 분들이 아마 질문을 계속 해 주시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 동의서를 사진 찍어서 올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작년에 파일이 1개만 올라가서 앞뒤로 찍어서 올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부모님 동의서를 그 사진으로 찍으셔가지고요. 네, 저희 그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신청을 하실 때 이 파일을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압축 파일도 업로드가 가능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앞뒤로 찍어서 올리시기 힘드신 분들은 그 압축 파일에 같이 올리셔도 되고 그 사진을 찍어서 스캔해서 올려도 되니까 이 부분은 네, 가능합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주소정 근로시간 제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사전에 질문을 받았는데 저희가 제한은 없습니다. 취업연계 장려금은 주소정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혹시라도 그 주소정 근로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장려금 신청을 망설인 학생들이 있다면 신청을 독려해 주시고요. 신청을 해줄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청년 내유청 문제와 사업이 어떻게 연계되나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제가 그 중복 지원 그 사업으로 그 표를 좀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가장 상단에 있었던 사업이 청년내일체공제 사업이거든요. 사실 청년내일체공제 사업은 저희가 중복 지원 제외 대상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예외적으로 장려금 수혜를 받고 나서 의무종사 완료를 한 친구들에 한해서 6개월 이내에 청년내일체공제를 수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기준이 잡혀져 있으니까 혹시 그 장려금 수혜를 받고 그 6개월 이내에 청년내일체공제를 수혜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 수혜받고 의무종사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청년내일체공제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려금 신청은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한 9월 중에 저희가 일단은 예정 중에 있고요. 관련해서는 저희 장학재단 공지사항과 추가적으로 시도교육청 안내를 통해서 저희가 장려금 신청 기간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4대 보험 납부하고 있으면서 현장 실습 중인 학생은 취업연계 장려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저희가 뭐 4대 보험 납부하는 직장에 근무한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장의 그 기업 규모와 그 업종 등등을 최종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그 장려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1년도 11월 30일 기준 이전 180일 이전부터의 취업이 기준일이 되나요? 아니면 180일이 안 되면 날짜를 산정해 주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그 의무종사 기간을 산정할 때는 20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20년도 10월 1일 이후에 취업해서 장려금 수혜를 받았다면 그 취업한 일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제가 지금 21년도 11월 30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부여하는 최종 30개월의 기간이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간을 이제 둔 것이기 때문에 그 30개월간은 별도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재직증빙 제출 서류를 취업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 이후 신청해도 되나요? 네, 우선은 일단 서류 자체는 최대한 저희 1개월 이내 서류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네, 금액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학년도부터는 일시금 400만 원이 지원되니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1800-0499 해당 부분은 저희 취업연계 장려금뿐만 아니라 이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 전체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상담센터입니다. 네,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영상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장학재단 이충기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